굵은 붓으로 크게 그리면 어떻게 되죠? 팔이 움직이잖아요. 팔이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질문하세요. 여러분, 팔이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팔이 움직이면 몸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면 뭐가 움직일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아TV의 이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그림책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정말 이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불러일으킨 그런 그림책이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꼭 소개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실게요. 네,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그림책 바로 짜잔! 하루 종일 미술 시간이라는 그림책입니다. 제가 참 아끼는 그림책인데요. 이렇게 표지를 보니까 여러분, 한 선생님께서 분필을 손에 들고 네, 옛날 교실처럼 보이는 칠판이 있고 올망졸망 아이들이 앉아있는 교실에서 좀 엄한 얼굴로 이렇게 분필 딱 손에 들고 계시잖아요. 저는 첫 인상은 제가 이렇게 내가 꿈꾸는 이상향의 선생님의 모습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제가 정말 펼치고 싶은 교육의 어떤 이상과 그런 어떤 본질적인 것들을 이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다시금 새기고 또 배운 점이 참 많았던 그런 그림책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전해드릴게요. 몇 장면만 제가 펼쳐서 보여드릴 테니까 직접 한번 그림책 속에서 만나보세요. 여기 주인공은 한 아이예요, 여러분. 한 아이가 등장하는데 5학년이 된 지 일주일이 됐어요. 이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미술 시간인 거예요. 1교시가 국어인데 새 담임 선생님께서 오시더니 국어 교과서 집어넣고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전부 다 미술 시간으로 할 거라고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면 이 아이는 미술 좋아하니까 너무 좋다 그랬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술 도구도 다 집어넣어라 하시면서 그 두꺼운 16호 붓 하나만을 사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짜잔, 요 장면부터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 붓으로 이제 한다고 하니까 회장이 손을 들고 말합니다. 선생님, 그렇게 굵은 붓으로 칠하면 밑그림 선에서 삐져나가잖아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삐져나와도 괜찮아요. 칠하는 게 아니라 그리는 거예요. 전 사실 여기서부터 이 선생님께 완전 반했거든요. 제가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그 구절을 이 선생님이 이 책 속에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담아놓은 그림책이 있지 막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과 이 그림책 창작 활동을 하면서 특히나 제가 잘 쓰는 도구 중에 하나가 붓펜하고 저 사실 붓 말고 막대기도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연필선으로 밑그림을 그리지 않고 바로 붓펜으로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기만의 선의 느낌을 손끝으로 좀 펼쳐봤으면 좋겠다. 좀 과감하게 덜덜덜덜 밑그림에 삐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메꾸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내 손의 그 터치감을 느끼면서 과감하게 선을 좀 그어보는 걸 해보고 싶어서 붓펜 많이 활용했고, 그리고 그 밑그림과 색칠한다는 그 경계를 없애버리고 싶어서 붓을 아예 쓰지 않고 손가락으로 그리거나 제가 나이프 유화를 하면서 그게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이제 나이프 대신에 막대기 그리고 유화 물감 대신에 아크릴 물감으로 아이들과 함께 그 미술 활동도 많이 하고 그림책 창작할 때도 참 제가 좋아하는 재료거든요. 선생님께서 그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굵은 붓으로 밑그림에서 삐져나와도 괜찮고 그 안을 메꾸듯이 색칠하는 게 아니라 이 붓으로 직접 그리는 거예요. 굵은 붓으로 크게 그리는 거죠. 섬세한 부분은 섬세한 기분으로 그리고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섬세한 부분은 작은 붓으로 살살살살살, 큰 부분은 큰 붓으로 색칠, 이게 아니라 이 붓 하나로 터치감을 느끼면서 내 손의 힘, 강약, 그리고 이 붓의 그 흐름 이런 걸 느껴보면서 선도 그어보고 그림을 그려보기를 바라는 이 선생님의 그 의도가 이 붓 선택 하나에 드러나 있는 것 같아서 통했구나. 저는 이 장면에서부터 나랑 통했다 하면서 너무 빨려 들어가듯이 그림책 속에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장면은 선생님이 질문하세요. 굵은 붓으로 크게 그리면 어떻게 되죠? 팔이 움직이잖아요. 팔이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질문하세요. 여러분, 팔이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팔이 움직이면 몸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면 뭐가 움직일까요? 마음이 움직인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껏 움직이면서 몸도 쓰고 마음도 쓰고 하면서 작품에 몰두하고 또 사물을 관찰해서 옮겨보는 그 과정을 지금 이 아이들과 선생님이 경험하는 건데요. 자, 이제 선생님께서 여기 뭐 재료를 주십니다. 색받침과 양동이 주시는데요. 색을 섞어서 직접 만들어서 쓰게끔 하기 위한 방법으로 칸이 나뉘어져 있는 그런 팔레트가 아니라 그 색받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색을 직접 만들어서 조제된 색이 아니라 아이들이 만든 색으로 칠해보도록 그렇게 이제 선생님께서 의도를 하셨는데 보니까 아이들이 복도를 그립니다. 왜 복도를 그릴까요? 엄청난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 쉽잖아요. 빨리 그리고 놀려고 지금 복도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굵은 붓으로 막 이렇게 막 칠해놓고 칼싸움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 친구가 말합니다. 선생님, 복도 그림 다 그렸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것도 명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복도가 그 갈색으로 보이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물감 그대로의 갈색? 잘 보세요. 복도를 만져보세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물감을 팔레트에 쫙 짜놓고 사과를 내가 색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색깔 가지고 색칠하실까요? 무심코 빨간색을 칠해서 이렇게 그 밑그림을 메꿀 수가 있는데요. 다시 사과를 가만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가 정말 그 물감의 빨강인가? 자세히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사과 안에 노란 부분도 있고 연두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갈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죠. 이제 그런 거를 잘 보는 거예요. 내가 만져보기도 하고 돌려도 보고 길에서도 보고 사과를 관찰하면서 내가 붓에 물감을 묻혀서 겹겹이 색칠을 하는 것처럼 이 아이들에게도 선생님이 복도를 만져보면서 관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다시 복도를 보는데요. 이 장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 복도를 정말 이 아이가 온몸으로 느끼는 그런 장면입니다. 짜잔. 여러분 이렇게 복도 한번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아이가 복도를 만져봤어요. 처음에는 차가웠어요. 좀 지나니까 미지근한 게 느껴져요. 이 미지근한 거는 나의 체온이 또 옮겨갔기 때문이죠. 귀를 가까이 댔더니 뭐가 들릴까요? 조용한데 신기해요. 학교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쪽은 조용한데 저기 연결된 바닥 저쪽에 교실에 아이들이 걸어 다니는 소리, 뛰는 소리가 촤라라라라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게 학교의 소리로구나. 코를 가까이 댔더니 기름 냄새, 먼지 냄새, 우리들이 걸어다니는 냄새가 났다. 그렇죠, 여러분. 이 후각까지 가니까 이제 여러분 어렸을 때 내가 맡았던 그 교실의 마룻바닥 냄새가 막 훅 오면서 오감으로 맞아 내가 느꼈던 그 학교가 막 불러일으켜지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비로소 온몸으로 몸을 움직이니까 어떻게 됐죠?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학교에 대해서 다시금 경험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점심시간이 됐어요. 딩동 댕동 종이 쳐서 점심시간이 됐는데 급식을 먹으면서도 그 복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까 그 복도. 서둘러 막 먹을 것을 입에다 넣고서 다시 그 복도로 돌아갑니다. 마음이 움직였잖아요, 여러분.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 대상을 다시 관찰하고 싶고 다시금 느끼고 싶어지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나의 작품 안에, 나의 그림 안에, 나의 글 안에 담기게 되죠. 저는 예술하는 자세, 일상 속에서 내가 시를 짓듯이 일상의 예술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자세 자체를 이 선생님이 아이에게 전해주시는 모습이 너무나 제가 지향하고 싶은 바랑 맞닿아 있어서 이 눈치가 너무 좋아요. 이 아이가 다시 복도를 찬찬히 봤어요. 그랬더니 방금 전까지 복도랑 달라 보이는 거예요. 창가에서 햇살이 막 내려오는데 거긴 노란색이에요. 그리고 파랗게 보이는 곳도 있고 빨간 곳도 있고 그냥 갈색이 아니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물감을 내가 색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덧칠하면서
나 스스로가 느끼는 복도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덧칠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유화 그림을 좋아하는데 수정 가능성이 있고 쌓여 나간다는 점이 좀 참 매력 있더라고요. 물감을 덧칠하는 것의 매력. 너무 좋아하는데 여기도 덧칠한 복도가 나옵니다. 짜잔!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정말 엎드려서 경험한 그 복도가 이렇게 그림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복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관찰한 대상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에 이제 나이프 유화 그림을 배우고 대상을 가만히 관찰하면서 화폭에 옮길 때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상 전체를 다 그리는 게 아니라 나뭇 이파리 하나, 바다의 윤슬 그 한 부분을 그리면서 정말 갖가지 색깔들이 그 안에 다 모여 있구나. 그게 출렁이면서 빛을 따라서 막 일렁이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저의 그 사물을 다시 보게 됐던 그 사려 깊은 눈을 갖게 됐던 순간이 이 장면에서 또 불러일으켜져서 저는 너무나 제가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복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아이의 마음도 움직이기 시작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보시면 또 배고파요.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음이 움직여서 배가 고픈 거예요 하면서 그림책이 마무리됩니다. 하루 종일 미술 시간. 사실은 미술에 관한 그림책이 아니라 저는 삶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내가 일상 속에서 예술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림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삶의 방식과 태도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그림책이라서 가슴속에 품고 있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오늘 현아TV에서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소개해드렸어요. 네,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나 이런 선생님 되고 싶어 라고 생각했던 그림책이 있으면 또 댓글로 알려주시면 너무 즐겁게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따뜻하고 단단한 그림책 가지고 여러분 만나러 올게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